안녕하십니까. 이국은 교수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은 새롭게 당선된 분들 또 재선에 성공하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 4년 어떻게 살림을 살아갈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유례없는 여당의 압승이 있었고 또 보수 야당의 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항시장님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경주시장 당선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두 도시 협력 방안에 관해서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광덕 포항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나경 경주시장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두 분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라는 게 항상 아주 치열한데요. 이번에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축하를 받으실 일이지만 부담도 많이 크실 것 같고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선 소감을 먼저 좀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항시장 부탁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에 이어서 근본에도 저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4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더 느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일자리 문제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서 우리 포항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4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주시장 당선인께서도 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우리 경주 시정을 이끄는 시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경주 시민들이 참으로 위대한 시민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우리 경주 선거가 예로부터 혼탁하기로 이름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그런 각종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지연, 학연, 혈연 흔들리지 않고 과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누가 적임자인가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고 또 새로운 경제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새 출발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모든 영향을 다 바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시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우리 경주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좋은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이제 민선 7기 이제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가장 좀 설레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고 그 실천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네. 우리 경주시장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5대 핵심 공약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한번 좀 다시 시민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약속을 다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인구 30만의 경제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하겠다. 또 우리 경주를 한국의 로마로 만들겠다. 또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촌을 만들겠다.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5대 핵심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분야별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우선 제가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우리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제 경주가 전기 자동차, 자율 자동차 분야에서 선도직은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주의 산업 구조가 포항의 철강 산업 또 울산의 조선 자동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구조를 조금 개편을 해서 좀 독자적인 그 산업 구조 영역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혁신을 하고 또 우리 하이테크 성형 가공 기술 연구센터도 유치를 하고 또 신소재 부품 산업도 집중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준의 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경주를 한국의 로마로 만들어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주가 지금 사실은 신라 고도라 하지만은 완경이 없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신라 완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하고 또 디지털로 이것을 재현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우리 보문 관광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한 50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리모델링을 하고 또 고도 보존 지구 지정을 좀 최소화하면서 또 각종 규제 지역도 대폭 완화해서 시민들이 삶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그 편리하고 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가 아주 그 주말과 공휴일이 되면은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제2금장교라든가 제2서천교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를 하고 또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가 또 관광지 주변 지역에 주차 공간을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다니기 편리한 그런 도시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도심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역사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우리 경주의 관문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참 넓고 보기 싫어서 이것도 복합터미널로 건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4년이 사실 그렇게 뭐 긴 시간이 아닌데 네. 제가 좀 너무 성급하게 질문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기다리면 특별히 일자리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좀 느끼게 되실 거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뭐 각 기업들이 이제 좋은 기업들이 우리 경주를 자꾸 떠나고 있어서 저는 우선 경주에 남아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유지해서 고용을 유지 창출할 수 있도록 붙드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주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가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자동차 왕창 공장은 제가 계획을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데 한 2년 걸리고 등등 하면은 제가 임기 말쯤 될 때는 적어도 좋은 일자리 1만 개 이상은 반드시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덕 시장님께서는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뭐 시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 그 시민들의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5가지 공약을 약속하셨는데요. 뭐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조금 더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가지만 크게 보면은 뭐 한 3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도시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특히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역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거의 들어갈 겁니다. 저희 포항 역시 원래 산업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좋은 일자리 또 우리 경제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산업 다변화 그 부분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철강산업 고도화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닦아오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부분을 저희 시 자체뿐만 아니라 도와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더 활발한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사업을 제가 지난 4년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격 착공을 금년 하반기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구 포항 역사 부지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착공을 해나가고 포스코도 자체 시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위한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일어나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북방 경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동해안에서는 우리 포항입니다. 영일만항이 있고 공항도 있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서 정부와 함께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해외까지 필요하면은 쫓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관광사업도 아울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를 재생하기로 했던 흥해를 비롯한 도시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문제 또 도심 쇠퇴화를 대응한 중앙동 중심의 도시 재생 이 사업도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녹색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폐철도기를 이용한 그린웨이 정책과 같은 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도심에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형산강 생태보건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복지 부분도 문화재단을 활용하고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부분도 정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시장님께도 또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지진 아마 그 이전과 이후로 포항의 역사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도 좀 있고요. 예. 또 뭐 일부에서는 인구가 좀 줄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도 그 지진으로 인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제 지진의 그 여파로부터 뭐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지진의 여파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본 것은 우선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겠는가 아니면은 뭐 거주할 수 있겠는가 불안하다. 추가적으로 지진이 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 해당 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네. 또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 따른 경제 위축 문제 이것이 국가 경제 하락과 동시에 이게 좀 지역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하고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 지역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나타나려면은 뭐 재건축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 외에 보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모양새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 2년, 2, 3년 정도는 네.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 피해 지역 주민과 우리 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네.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상권 회복이라든지 경제 쪽은 우리 국가 경제가 우선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모두가 노력을 하면은 뭐 그것은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뭐 것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정치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 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2년 뒤 선거에서는 아마도 좀 시민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주요 그 현안 경주와 포항의 그 주요 현안들을 좀 여쭙고 또 답변을 듣고 하겠는데 그 전에 이번 그 지방선거가 가져온 우리 대한민국 차원의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시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분 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정말 그 유례 없는 좀 선거에서의 실패를 보아서 지금 뭐 신문이나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기를 이제 당 자체를 심지어는 해체하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중앙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수 야당의 재편 움직임 등에 대해서 또 정치인들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어떤 그 좀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시려고 하는지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엔 예. 그 부광시장님 먼저 좀 예. 부탁드릴까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정말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 결과와 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지금 보수 정당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정말 해야 되겠다.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아주 그 뼛속까지 바꾸는 그러한 진통을 겪고서라도 뭔가 노력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보수적인 그런 정신과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중앙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제로웨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건전한 보수와 진보라는 양날개를 제대로 균형 있게 키워서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들이 또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작업들을 정말 보수당인 우리 한국당이 해야 되고 또 저 자신부터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참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 보수 혁신에 좀 앞장섰을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논어에 나오는 군주 민수 제주 복주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역시 정치는 이제 배로 비유를 할 수 있고 또 민심의 바다는 물로 비유할 수 있을 텐데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뒤집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만큼 백성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분들의 뜻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참 뼈를 깎는 그런 반성과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슈 선점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의 낡은 색깔론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앙정치도 변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방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의 그 시장 군수, 시도 의원들 이런 지역 주민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달라졌구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멀어진 민심을 회복하는데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 시의회의 구성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TK 지역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거의 자유한국당 일색이고 뭐 아주 소수의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한국당 바깥 지역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뭐 경주에도 상당히 많고요. 또 도의회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가 되었고요. 그 시의회에 있는 특별히 뭐 우리 그 경주나 포항으로 보면은 이 지방 정치에서는 야당이지만 또 전국적으로는 여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좀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지방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골고루 의회에 진출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치는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또 대결의 정치, 갈등의 정치였다면 우리 지방 정치는 그야말로 생활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또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소위 정쟁에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그분들과 소통할 것이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은 풀리지 않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그 네 분의 우리 당선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린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처럼 어느 특정 정당이 지배를 해서 시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시민들은 단호하게 질책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지방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포항 시장 지난 4년 동안은 사실은 뭐 시의회 거의 좀 전폭적인 지지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의회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야당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에는 32명의 우리 시의원 중에서 19분이 저와 같은 한국당이고 10분이 민주당, 그다음에 3분이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한 19대 13 정도로 여야가 포항 자치구 같은 경우에 나누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당 할 거 없이 긴밀한 협치를 오로지 주민들의 뜻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초시 의회가 정말 원래 목적된 대로 옛날에 기초 자치단체 정당 공천제 배제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던 때처럼 정말 해당 지역 주민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뭐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수 혁신하고 협치 아마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이제 시정을 두 도시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기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장님, 지진 문제를 다시 여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지열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자연과학자들의 논문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리라는 예상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포항시의 지진 여파, 지진 뭐 책임 문제, 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포항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열발전소가 우리 포항 지진의 작년 원인이었다. 이것이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제과학지진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해서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그러한 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다가 이제 거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그런 원인의 주요한 그것이 됐다. 이런 것이 거의 확신의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동대와 협력을 해서 한동대 산하에 그러한 공동 연구단을 만들고 또 그에 대비한 나중에 이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법률 지원단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주 초에 그 공동 연구단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촉발되고 또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있었던 서울시로 네. 출장을 가서 그 사례를 미리 연구해 오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특히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원인을 기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밝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정말 가감없이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또 교감하고 하는 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또 공동연구단에서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해서 결국은 정부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결국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해서 결국은 안 되면은 법적 판단에 맡겨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합일되고 단합된 그런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지금 하신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하고 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죠?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계속 강력히 전달을 했지만은 그것은 끊임없이 전달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그런 아픈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 당선인께도 조금 좀 더 깊은 현안이랄까요? 좀 어려운 현안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을 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소위 탈원전 정책을 이제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반대 의견을 일단 표시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또 특별히 지금 월성 지역이나 또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시 저장소에 지금 그 원전 폐기물이 다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저준위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고준위 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이제 언제까지 안 만들고 있을 거냐 이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경주시장님이 되시면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바로 이 원전에 관한 대책입니다. 이 자리에서 좀 큰 방향에서라도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주시 입장에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지역 경제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우리 경주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천연고도라는 그런 자존심도 적고
국가의 이 전력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무려 6개나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도 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방패장까지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설명과 보상책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에서 저희들은 매우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사회자께서 적절히 지적하시다시피 고준위 폐기물 문제입니다. 사용 핵연료 저희들은 이제 경수로가 아니라 중수로 원전이거든요. 네. 어느 원전보다도 고준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원전 구조라서 상당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저준위는 소위 지하에 지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고준위는 소위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데 그렇게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그것도 2006년 6월이 되면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처리를 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준위 폐기물을 이제 방패장을 유치를 하면서 2016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경주 지역에 못 놓도록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위 폭탄 돌리기 하듯이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맥스트 7기 저장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조차도 소위 설계 수명 이전에 가동을 멈춰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 주민들에게 자꾸 소위 지역 수용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말 뭔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이 이러하니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보상을 해주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보관료를 주든지 또는 다른 대안을 세워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서 조금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하고 좀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도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갈등이라기보다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니까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앙정부에 싸워야 될 거는 싸우는 그런 시장 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현안 중에 제일 좀 중요한 현안을 두 개를 여쭈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 막 당선되신 시장님들께 중앙정부하고 좀 빗대를 세워서라도 좀 맞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아마 이 두 분 시장님들의 입장을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네. 황리단길이 아주 굉장히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광 자원들하고 잘 이렇게 엮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실제로 경주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느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 어떤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관광도시이자 역사도시로서의 경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게 있으시면 뭐 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시더라도요.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그 관광의 추세는 무슨 단체 관광이나 수학여행, 신혼여행 이런 것보다도 이 젊은이들이 인터넷 보고 스스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리단길도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황리단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주차 문제라든가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이렇게 갖춰주는 일도 해야 되겠고, 그것이 한 장소에만 머무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우리 시내 중심 상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관광의 여러 가지 소위 그 컨텐츠,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뭐 이런 컨텐츠를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중심 상가 인근에다가 저희들 노천 광장이라든가 또는 극장, 야외 극장 같은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그 거리 공연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미난 어떤 그 이벤트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겁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경주의 관광객 그 구성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국내 관광객들 위주거든요. 네. 저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경주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포항시와의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제 우리 시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경주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공항을 우리 경주와 같이 쓸 수 있는 관문공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경주 포항공항이 됐든 포항 경주공항이 됐든 그렇게 이름을 같이 좀 만들어 쓰고, 포항공항에서 우리 경주로 이어지는 소위 그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 도로교통망을 함께 이렇게 확충하고 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020년이 되면은 그 포항 신항에 크루즈 항만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크루즈 항만을 좀 활성화시켜서 외국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경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관광 루트를 함께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과 경주가 명실상부하게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한국 관광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시장님께 지금 질문도 하셨는데요. 뭐 저도 사실은 준비했던 질문입니다. 이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사상 유례 없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곧 아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셨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철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중국의 동북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 연해주 지역과 연결을 하려면 포항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일만 신항이라든지 포항공항이라든지 이 동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 주 당선인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요. 좀 포부가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포항은 우리 사회 말씀하시는 우리 이군 교수님, 또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을 가지고 있고, 그게 소형 항공사지만 에어퐁이라는 자체 이름을 단 항공사가 있고, 또 2년 뒤에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부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북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동해 중부선 철도 지금 영도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동해 삼척까지 연결이 돼서 그 위로 북한 철도까지 나진 아산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 문제,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포항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이 포항이라는 도시가 우선적으로 그러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4년 전에 취임하고서부터서 언젠가는 이러한 현상이 점차적으로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자체 차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끊임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일본 서해안 지역하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러시아 하상군 또 중국 훈춘 이런 데를 계속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계속 저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러시아 라손 콘트라스 회사와 저희 우리 포항시가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 가 계십니다만은 끝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끝나면은 우리 포항시하고도 어떠한 관계를 맺을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뿐만 아니라 7월 말 8월 초에 중국 훈춘에서 있을 환동의 거점도시 회의 때 그것이 끝나면은 거기서 제가 그 훈춘 시장이나 여러 사람하고 라손 콘트라스 사장하고 북한의 낮은 선봉을 방문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화물 운송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시범 사업과 또 장기적인 계획을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9월에 있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동방 포럼에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국가정상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을 하고 우리 또 포항과 관련된 것은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올 11월 달에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최초로 우리 포항에서 열리도록 외교부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근 도시, 인근 국가와 연계된 가운데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영일만항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도와 우리 정부 해당 부처와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님이 제시한 우리 포항공항 문제, 명칭 변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민들 또 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7월 달에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면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결국은 포항 경주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과 또 포항 경주 전체의 미래 이익이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칭 변경 또 에어포항에 대한 투자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포항과 우리 경주에 지금 뭐 컨벤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특급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연계된 보문단지와의 4차선 직선 도로 문제, 개설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돼서 그야말로 포항 경주가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시장 당선인께서는 지금 공항 이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포항시장님께서는 또 다른 패키지까지 이제 해서 아마 이제 새로 양도시에 의회가 출범하고 좀 뜻이 모아지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도시의 상생 방안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질문 드리는 그 사회자 입장에서도 조금 그 마음이 급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울 강릉 사이에 KTX가 지금 다니기 시작했고요. 또 서울 속초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생겼고요. 또 북한에는 원산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만약에 경원선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산으로 가거나 속초나 강릉으로 아주 쉽게 가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경북 동해안 남쪽에 있는 우리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 포항 그리고 울산과의 해오름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울산시장으로는 이제 민주당 분이 당선이 또 되시고 그래가지고요. 해오름 동맹을 앞으로 이제 뭐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그 시장님들의 어떤 연대이셨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수도권과의 어떤 경쟁이랄까요? 그 구도에서 세 도시가 합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좀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기탄 없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경주, 포항, 울산은 2년 전에 합쳐가지고 해오름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자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우리 200만 경제권역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자. 한 도시처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도시 연합 형태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문화 교류 또 스포츠 교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더 도약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또 경주하고는 저희들이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름을 만들어서 그 계기로 해서 경주와 포항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주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이라는 집중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지방의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해오름 동맹이나 형산강 프로젝트처럼 이러한 것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여기서 어떤 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제 다만 뭐 저는 이제 연임이 됐고 우리 경주시장님과 울산시장님이 새롭게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두 시장님과 한번 의견 교환을 긴밀하게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장님하고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솔직히 또 같이 이 같은 문화적인 그런 권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장님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와 다른 차원의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각자 취임 전이기 때문에 뭐 인수인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당선이 되고 나면은 실무진 교류부터 해서 직접적으로 또 제가 이제 연임이 됐으니까 네. 뭐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인사도 드리고 또 그간의 사정을 또 설명을 드리고 뭐 의향을 뭐 여쭤보고 확인해서 좀 더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면은 우리 지방 도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연합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오름 동맹이 처음 시작할 때요. 사실은 울산은 광역이고 경주 포항은 이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경주가 이제 그 양쪽 도시를 이제 좀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당선인께서도 해오름 동맹을 좀 강력하게 발전시킬 의지를 갖고 계신 네, 당연하죠. 우리 전임 시장님들께서 해오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항, 경주, 울산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모델로서도 아주 괄목할 만하게 제시할 만한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 분 시장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협력을 하면서 행정, 관광, 문화 뭐 이런 쪽에 상당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구가 200만에 생산액이 90조가 넘습니다. 세 도시가 합하면 어지간한 도보다도 더 큰 경제력을 자랑하는 그런 규모고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또 울산의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포항, 경주, 울산에는 또 좋은 연구소와 대학들 이런 지적 자원이 있어서 이것을 잘 결합을 하면은 정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포항하고 경주는 가속기라는 포항에는 방수환 가속기가 있고 우리는 양성작 가속기였는데 가속기 기반의 첨단 산업이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런 첨단 산업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축으로도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경주가 가지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지 않습니까? 천년 고도고요. 이런 그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어느 도시에도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양쪽의 산업 도시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은 저는 정말 좋은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기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울산시장님하고 다시 저희들도 같이 한번 만나서 그 가능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해오름 동맹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두 시장님께서 보수혁신과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울산은 민주당 그 시장과 또 민주당 구청장들로 다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해오름 동맹 자체가 뭐 협치와 보수혁신을 또 좀 돕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출범하게 될 민선 7기 지방정부가 큰 도전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한반도의 큰 변화가 지금 몰아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시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의회와 함께 앞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